대전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업 안전통. 안전으로 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길 성과 공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사업의 담당자이자 성과 공유회 안내를 맡은 임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업의 마지막 3차년의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성과 공유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사회복지사협회 협장 이경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신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업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간과되고 무시되었던 현장에서의 사회복지 위기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심, 또 사회복지사 스스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위기 대응 매뉴얼을 통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전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사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는 현장에서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 성과 내용은 사업 개요와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실적 및 성과, 3년 사업의 성과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통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업은 이용자의 폭력, 사망 등의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달까지 진행되는 총 3개년의 사업입니다. 안전통 사업 총 3개년의 예산은 3억 2천만 원으로 진행되었고, 이용자의 폭력, 상실 등의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1차 년도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과 인권 관련 실태조사, 그리고 심리지원 사업, 위기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토론회와 슬로건 공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년도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체계 내실화 및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위기대응 매뉴얼 지필진 구성과 매뉴얼 및 핸드북을 제작하였고, 대전 사회복지사 권익침해 사례 조사와 법률노무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권익상담소를 실시하였습니다. 3차 년도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체계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전 지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외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과 슈퍼바이저 양성 과정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 컨설팅, 그리고 지하철 광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실적 및 성과입니다. 3년 동안 진행한 안전통 사업의 큰 단위 사업으로는 제도적 보호체계 연구 및 조사, 슬기로운 배움 생활의 역량 강화 교육, 슬기로운 마음 생활의 심리 지원 사업, 그리고 생각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식 개선 사업, 함께하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제도적 보호체계 연구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 보호체계 연구조사는 대전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위험 및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와 포커스 그룹 이태블가 진행되었고, 대전 지역 전문가 중심의 매뉴얼 개발단 구성과 매뉴얼 제작 및 배포로 되어 매뉴얼이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및 권익 증진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위기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가 개정되었고, 사회복지 현장의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별 위기대응 지침 및 규정 마련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 구축 컨설팅이 실시되었습니다. 대전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위험 및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는 종사자 1,000명,
대전 지역 사회복지기관 5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연구보고서와 자료집을 배포하여 대전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및 위험 현황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권익 증진 온라인 토론회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대전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50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은 2000년도에 제작되어 3000년도인 올해의 매뉴얼 개정으로 제작 및 개정은 총 2회 진행되었고 위기 대응 매뉴얼 책자 650후 PDF 파일 2015회 배포되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교육은 총 162명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은 각 6개소에서 진행되었고 기관별 50만 원 지원으로 총 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4월 17일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슬기로운 배움생활 역량 강화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연계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위기 대응 교육,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위기 대응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위기 상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총 13회 95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위기 대응 교육은 사회복지 내 다양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기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총 22회 181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위기 대응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은 기관 내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으로 총 1회 1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의 전반적 만족도는 보수 교육 연계 위기 대응 교육 91%, 찾아가는 위기 대응 교육 95.5%, 위기 대응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은 92.2%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수강생들의 평가로는 나와 동료의 소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어서 이해가 수월했다 등의 의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마음생활 심리지원입니다. 심리지원 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자의 폭력 또는 사망 등의 직무해상을 경험한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최대 10획이 지원되는 개인심리 지원 사업과 그림책, 예술치료, 그리고 성격 유형 검사 등의 매체를 활용한 집단심리 지원 사업, 위기 상황에 노출이 잦은 기관 및 종사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심리 지원 사업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총 115명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중 총 73명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전 사후 검사로는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의 3가지 척도를 실시하였고 평균적으로 외상 후 성장은 51.5% 증가, 외상 후 스트레스는 30.3% 감소, 자기 효능감은 51.5%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집단심리 지원 사업은 총 6개의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총 137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전 사후 검사로는 평균적으로 외상 후 성장 21.5% 증가, 외상 후 스트레스 26.9% 감소, 자기 효능감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사업은 2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사회복지 기관 총 23곳 104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 기관의 종류로는 이용시설보다 거주시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2차년도 90.9%, 3차년도 98.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생각의 변화를 주도하는 캠페인입니다. 먼저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안전통 CI 개발과 기관 내 비상안전벨 설치 등 현장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종사자의 권익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과 현장 사례 중심의 위기 상황 우수 활동 발굴 및 사례 보급을 위한 위기 대응 우수 사례 공모전을 통해 안전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을 활용하여 지하철 광고를 실시하고 그 과정을 영상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인권 존중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익 증진 슬로건 공모전은 총 2회 실시하였고 82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위기 대응 우수 사례 공모전은 3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참여하였고 선정된 우수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현장에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현장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일깨우기 위해 우리는 지난 3년간 사회복지 종사자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마음약반 캠페인, 마스크와 손소독제 배포를 통한 종사자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포스터, 배너 등의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캠페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네트워크 사업에는 자문단 구성 및 협약과 법률노무 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심리지원, 조사연구, 매뉴얼 사업 등 사업별로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지역 사회 내 전문가 및 기관과 협약을 통한 안전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내 권익상담소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관련 상담을 실시하여 법적, 제도적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자 폭력, 사회복지사 권익침해, 사회복지사 전문성 위배 행동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작된 법률노무 상담 지원 사업은 대전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2000년도에는 30건, 3000년도에는 64건으로 총 94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모든 사례는 법률자문위원과 노무자문위원에게 전달되어 신속한 답변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사들의 질문 중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안전통 사업을 통해 우리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전광역시 권익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기 예방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 안전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지원의 구조화 및 전문체계 구축을 위한 발굴에서 회복까지 심리 원스톱 지원체계 기반 마련과 사회복지 종사자가 존중받고 배려받는 사회복지 현장 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전사회복지사협회는 사업자문위원단을 비롯하여 대전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해 대전사회복지사협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진행한 임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은 기관의 조직 문화가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조직원들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업무 분장, 보고 체계의 간결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기관 내 위기 대응에 대한 지지, 격려, 슈퍼비전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 차원에서는 위기 대응에 대한 기관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었고요. 위기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상벨을 설치하였는데요. 총 4군데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상담을 많이 하는 상담실,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페 내에 비상벨들을 설치해서 기관 내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동료분들에 대한 변화는 위기 대응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직원 교육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을 3일간 이수를 하였는데요. 기관 내 슈퍼바이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상 위기의 상황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 대응에 대해 각 기관별로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관련 전문기관의 부재로 현장에 있는 많은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체계를 통해 진행되지 못하고 기관 내 조직 문화에 오해가 쌓여서 현장을 떠나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 집단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선서에도 나오듯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세운다는 말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으려면 그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인권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환경이 이제 지원되면 좀 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원하는 현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항상 헌신하고 특별한 사명감을 요구받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솔직히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위기 대응 지원 사업이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그냥 매일 있는 일상이 아니라 위기,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전을 모르거나 알아도 전혀 주장하지 못할 만큼의 상황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지원하시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외부 활동 및 교육 활동에 전혀 참석하지 못했던 시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업이 거주시설 쪽은 많이 이제 참여를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교육과 컨설팅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종료되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캠페인처럼 매해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큰 걸 막 기대하고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도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바라는 현장은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면서 사회복지를 감동 있게 할 수 있는 현장을 바라는 거거든요. 이미 그렇지 못했던 선배 사회복지사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귀하고 예쁜 마음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첫 발을 내딛는 후배 사회복지사들은 안전하게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긴 할 텐데요. 또 사협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인권센터도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 또 이 일이 정말 할만하고 내 인생을 걸 만큼 정말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우리 후배 사회복지사들이 감동 있게 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기를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사회적 위기를 한번 경험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위기 대응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또 함께 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러한 위기가 어떤 특별한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우리 그 사회복지 현장에 상존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민감하지 못했구나.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함께 뭔가를 대응하고 생각하고 이런 데는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별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저희 일터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그다음에 체계를 갖는 것,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 갖는 것이 가장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권익증진센터를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하거나 활동하거나 또는 그러한 지역사회 체계를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의 안전도 우리의 안전과 사실 동일하고
같은 가치를 갖고 있고 우리가 늘상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의 안전의 그 크기를 이렇게 저울질하기보다는 결국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구조를 갖추고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에 우리가 민감성을 갖고 함께 참여하고 이런 활동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